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료 문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죠. 샵 0945, 샵 0945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부터 들으실까요?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보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 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고객님 사랑합니다. 배우 박서연이에요. 제가 뭘 잘 잊는 걸로 소문나 있잖아요. 근데 딱 한 가지 안 잊어먹는 게 있답니다. 대리운전 번호 2588 말이죠. 2588은 안 되는 노래까지 되더라고요. 좌우로 정렬 2588. 제조업 에너지 비용 부담되시죠? 걱정 마세요. 전기 먹는 하마 에어 컴프레서만 잡으면 고민 해결. 운용 중인 장비에 간단히 설치해 혁신적 에너지 절감 실현. 에어 컴프레서 펌프 에너지 절감 제어 장치 두텍 VSD 플러스. 혁신을 위한 행동 두텍 이노베이션. 올류 K7 진정한 강함은 부드러움으로 완성되기에 국내 최초 전륜 8단 자동 변속기로 강력한 퍼포먼스를 부드럽게 제어하다. 세상을 부드럽게 사로잡는 새로운 카리스마의 시작. Soft Charisma All New K7. 기아 자동차. 경제 뉴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개성공단 얘기부터 해봐야겠죠. 지금 결국은 폐쇄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예,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여야 의원들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폐쇄라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것이 이제 뭐 거의 폐쇄긴 폐쇄고 영구 폐쇄일 가능성. 근데 이 영구라는 거는 또 좀 그렇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개성공단 이로써 이제 2004년 9만 3천 제곱미터 면적 시범단지가 준공된 이후 사실상 영구 폐쇄라는 이야기는 처음 나오는데요. 어쨌든 12년 만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적으로 북한의 태도에 달렸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을 완전히 중단하지 않는 한 국제사회 우려가 해소되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개성공단은 북한이 사실상의 비핵화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만 다시 문을 열 수 있다. 그 전까지는 안 된다. 영구 폐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 이후 정상화를 위해서 남북회담이 열렸을 때요. 그때 북측이 가동 중단의 원인을 먼저 자신들이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렬 위기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개성공단에 대한 이 미련을 좀 남겨뒀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예.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이기도 하고 여기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 5만 4천 명인데 그리고 가족들까지 합하면 20만 된다 그러죠. 20만 명이죠. 예. 작년에만 해도 생산액이 5억 1천만 달러가 넘거든요. 예.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제 이번 상황에 대해서 북한이 개성공단 가동 준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대남 공세에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예. 그리고 북한이 받을 피해도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정부의 이번 조치가 실효성보다는 상징성에 집중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계속 오늘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근데 이게 설 연휴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잘 보냈습니다. 근데 계속 방송했어요. 네. 계속. 예. 연휴 때도 일하시는구나. 근데 어쨌든 이 연휴 기간 동안 글로벌 금융시장이 엄청나게 흔들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 증시 지금 이틀 연속을 아주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시아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또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걱정이 되는 게요. 지금 우리가 연휴 기간 동안 시장이 열리지 않으면서 좀 완충 시대였거든요. 예. 근데 조금 있다가 이제 장이 열리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이. 예. 지금 각국의 주가가 급락하고 있고 국제 유가 배럴당 28달러로 추락했고 예. 특히 일본 증시가 이틀 연속 급락한 것이 치명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일본 도쿄 증시의 니케이 평균 주가 지수가 전날보다 2.31% 내렸습니다. 예. 15,713.39의 장을 마감했고요. 예, 오전부터 16,000선이 무너지면서 2014년 10월 1일 최저치를 기록했었고 이후 장중 4.08%까지 빠졌다가 가까스로 반등 마감했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하고 안전자산 쏠림 현상으로 5.4%까지 폭락을 했었다. 이틀 동안 계산을 해보면 하락폭이 7.5%에 이르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일본의 토피스 지수도 마찬가지로 많이 빠졌었고요. 그러니까 세계 3위 경제대국인 일본 증시가 폭락하니까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죠. 호주의 스탠다드 앤 포어스 악스 2200 지수 같은 경우는 전날보다 1.17% 하락한 4,775.68에 마감했고 이 전날에도 또 2.8% 하락했었거든요. 싱가포르의 푸시 스트레스 시스템 지수는 개장과 동시에 또 3% 이상 급락하면서 곤두박질 쳤고요. 그러니 조금 후에 우리 증시가 열리게 되면 이것이 무덤이 될지 아니면 무덤덤하게 될지 예. 이게 참 걱정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또 주목해봐야 될 게 일본 국채가 지금 마이너스 금리로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그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그만큼 이 글로벌 경제의 앞날이 어둡게 보는 사람이 많다라는 얘기인데 이거 참 큰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요코 유치를 위한 총선 없는 전쟁을 벌인다. 이런 뉴스 여러 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춘제라고 그러죠? 구정 연휴. 그렇죠. 우리가 일본에 판정패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졌나 봐요. 모 언론사에서 우리 쪽의 서울 명동 그리고 일본 도쿄 최대 쇼핑가인 긴자 거리에 동시에 취재진을 보내가지고 취재를 했던 내용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판정패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압도적으로 요우코를 우리가 많이 유치했었는데 이게 지난해 기준으로 양국 관광객 숫자가 100만 명 이내로 우리가 쫓기고 있습니다. 예.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이제 요우코를 모시는데 적신호가 감지된다. 자칫하면 일본에 역전된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일본이 맹추격하고 한국은 정체됐다. 결국 이제 질적인 표현에서는요. 일본은 쇼핑에 있어서 다양한 품목으로 이렇게 쇼핑을 하지만 한국은 화장품, 일부 패션 상품에만 이게 의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더군다나 일본에 들어가는 요우커들은 객단가, 쇼핑객 객단가를 보면은 평균 한 200만 원인데 우리나라는 한 130만 원 정도만 소비하더라. 그러니까 질적으로 좀 떨어진다는 이야기고요. 이 부분 좀 더 관계 당국이 좀 신경 써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자, 이제부터 스포츠 소식 알아볼 텐데요. 요새 우리가 스포츠 소식과 항상 연결돼서 얘기 나오는 것이 뭐냐면 자카 바이러스 문제입니다. 이 자카 바이러스 때문에 결국 리우 올림픽 이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자카 바이러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중국에서도 발견이 됐다 이런 소식이 있는데요. 지금 이 리우 올림픽 결국은 일부 국가에서 불참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문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올림픽 불참, 이거 어떤 나라가 불참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 불참을 확정져서 얘기하지는 않았고요.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현재보다 상황이 더 확대가 된다면 불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겁니다. 이 케냐 올림픽위원회 케이노 위원장이 이 지카 바이러스가 유행번호 번진다면 케냐는 선수들을 올림픽에 보내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겠다 이렇게 불참 의사를 피력을 했고요. 또 이보다 앞서서 이 미국 올림픽위원회도 이 지카 바이러스를 감염을 걱정하는 미국 대표 선수들은
올림픽에 불참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 중에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의 속뜻은 이 지카 바이러스가 이 지금보다 상황이 악화가 된다면 올림픽 불참할 수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리우 올림픽이 지카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겠죠. 예, 그렇군요. 사실 브라질이 경제가 안 좋은 상태에서도 수녀가 올림픽을 준비했는데 예. 불참 국가가 나오거나 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너무 많아져가지고 불참 국가가 올림픽이 예. 무산이 되면 이건 뭐 그 피해는 뭐 말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때문에 브라질로서는 이런 불참 의사가 나오자마자 신속하게 이제 진화에 나섰거든요. 예. 나서면서 이 브라질 정부가 이런 의사를 표명했는데 리우 올림픽이 열리는 시기가 브라질의 겨울철이기 때문에 이 지카 바이러스를 옮기는 모기의 활동이 현격하게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겨울철이기 때문에 모기 활동이 줄어든다 이 얘기는 좀 궁색해 보이죠. 궁색해 보이는데 하지만 뭐 지금 이 지카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된 것도 아니고요. 현재로서는 이 브라질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경기장하고 숙박 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있고요. 예. 이 지카 바이러스를 옮기는 모기가 서식하는 이 모기 숲을 박멸하기 위해서 이 군 병력 22만 명을 동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리우 올림픽이 8월에 개막하거든요. 예. 이제 8월까지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 동안 이 지카 바이러스가 확대되느냐 또 소멸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리우 올림픽이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말이에요. 예. 이제 축구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바르셀로나의 백승호 선수 2군 데뷔전을 했는데 골 넣은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백승호 선수가 이제 그동안 이 바르셀로나 19세 이하 팀입니다. 보통 이 후베닐 A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 19세 이하 팀에서 뛰다가 어제 그 바르셀로나 2군 팀의 호출을 받고 데뷔전을 치렀거든요. 예. 데뷔전에서 이 데뷔골을 터뜨렸습니다. 상대는 이 스페인 5부 리그 이 그라노에르스라는 팀이었었는데 바르셀로나 2군 팀이 3대1로 이겼고요. 이 바르셀로나 2군 팀이 현재 스페인 3부 리그 소속이거든요. 예. 성적이 조금 좋지 못한데 아하. 때문에 이 바르셀로나 구단이 2부 리그 승격을 위해서 팀 개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때문에 이 백승호 선수뿐만이 아니라 이승우 선수에게도 2군에서 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백승호 또 이승우 선수가 주어진 기회를 잡고 이 실력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2부 리그에서 뛸 수 있겠고요. 예. 2부 리그에서 잘 뛴다고 한다면 1부 리그로 승격이 되겠죠. 아직은 좀 기적 같은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 백승호, 이승우 선수 잘해서 이 바르셀로나 1군에서 뛰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골프 왕자 타이거 우즈. 예. 신뢰는 좀 잃었지만 우즈의 캐디는 의리를 지킨다. 이런 소식이 있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 타이거 우즈는 샌들로부터 많은 좀 신뢰를 잃었는데 우즈의 캐디는 좀 의리로 화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골프 왕자 타이거 우즈가 지금 이 허리 수술을 받고 재활 중에 있거든요. 근데 이 틈을 틈타가지고 이 다른 그 유명 골퍼들이 이 타이거 우즈의 캐디에게 나와 같이 호흡을 맞추자, 나와 같이 일을 하자라고 제안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타이거 우즈의 캐디가 좀 정중하게 거절한 거죠. 예. 근데 이게 좀 대단하게 느껴지는 게 예. 예를 들어가지고 이 캐디 같은 경우는 이 골프와 같이 짝을 이뤄가지고 우승을 하게 되면 예. 우승 상금의 일정 부분 좀 배분을 받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당장 끊기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거 우즈와 같이 일을 하겠다. 타이거 우즈가 복귀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거는 예. 조금 좀 아이러니하기도 한데요. 우즈는 신뢰를 잃었지만 타이거 우즈의 캐디만큼은 신뢰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사회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성실성과 신뢰입니다. 사실은. 예, 바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즈의 캐디 한 번쯤 정말 높게 평가할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시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학교를 향해 누아는 패자를 밟는다.
가난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힘차게. 후원이 끝나도 마을 스스로 아이를 돌보게 만드는 월드비전 자립마을 프로젝트. 진정한 후원은 후원이 끝나게 하는 것입니다.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진정한 후원을 생각합니다. 월드비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기상캐스터 이혜민입니다. 요즘처럼 건조하고 추운 겨울철에는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세먼지 예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아셨나요? 인터넷에 에어코리아라고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미세먼지 예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나쁨 수준을 넘어간다고 나오면 야외 활동 약속은 취소하는 게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나가셔야 한다면 마스크 착용 잊지 마세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 동네 대기질 앱을 설치하면 실시간으로 경보 알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맑은 공기 더 가까이, 미세먼지는 저 멀리.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하는 스마트한 습관을 기르세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어려울 때 네 곁을 지켜주는 내가 있어. 다시 일어나.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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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처음 마음 그대로 100% 당신 편에서 NH 농협은행.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활용 팁 1. 재구매할수록 차량 가격에 최대 3%까지 쌓이는 포인트를 적극 활용하라. 팁 2. 정기점검 긴급 출동을 적극 이용하라. 팁 3. 렌트, 리스, 법인 고객 모두 혜택을 누려라.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자연이 선물한 갈색 솔잎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잠든 생기를 깨우는 갈색 솔잎의 놀라운 능력. 매일 생기로워져요. 첫 피부처럼. 한율 윤려원액. 잇몸이요. 괜찮다가 피곤하면 또 들뜨고. 그래서 전 인사돌 플러스 시작했어요. 염증에 좋은 생약 성분을 더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너무 편해졌어요. 홍은희 씨도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인사돌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어쩜 이렇게 좋아지죠? 잇몸이 아주 편안하죠. 상큼발랄 대학생도, 개성만점 전문가도, 능력답제 직장인도 하이마트 PC대전에서 자신만의 PC를 찾아보세요. 1월 15일부터 2월 25일까지 자세한 행사 내용은 매장에 문의하세요. 수지처럼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8시 26분 47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재윤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평소 목요일에 비교해서는 조금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일부 구간 정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교통량이 가장 많은 곳이라고 한다면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입니다. 정릉터널에서 연희램프까지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하고 반대편 성수동 쪽으로는 마장램프부터 내부순환로 내려서는데 구간 정체가 이어집니다. 이 주변의 성산로는 연희나들목에서 이대 후문 쪽으로 차량 밀리고 있고요. 신촌로가 이대역에서 아현역 쪽으로는 서행이고 마포대로가 공도거리에서 충정로역 쪽으로 가는데 신호 2번 정도 받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중에서는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 쪽으로 남인천 요금소 부근 3차로에서 낙하물 처리 중에 있으니까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1부와 2부에 걸쳐서 저희가 개성공단 중단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들어봤죠. 자, 이번에는 개성공단 중단에 관한 전문가의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개성공단 중단, 이거 중단이라고 보세요? 폐쇄라고 보십니까? 정부 발표는 전면 중단이지만 사실 그 원인 제공이나 그 조건을 볼 때, 재개 조건을 생각해 볼 때는 사실상 상당 기간 동안 폐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핵이나 미사일 문제에 있어서 북한이 태도를 바꿔야 이게 우리가 제기할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예. 이번의 경우는 그간의 경우와 달라서 그간에는 항상 북한이 말썽을 일으켜서 이게 개성공단이 그렇죠. 예. 중단됐는데 이번엔 우리 결정으로 중단됐기 때문에 처음이죠. 예. 북한이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을 받아들여야 제기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원칙에 입각한 대북 정책이니까 사실상 상당 기간 폐쇄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실제적으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미사일이라든지 핵 개발을 위한 캐시카우로서 개성공단이 존재했었다. 그러면 이렇게 개성공단 폐쇄하면은 일단 북한에 일정 부분 타격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의 타격은 불가피하죠. 예. 현금으로 치면 1년에 달러로 약 1,000억 원, 그러니까 예. 1억 달러 정도의 예. 그 1,300억 원 이제 정도죠.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히려 김정은에게 더 가슴 아플 수밖에 없는 거는 이 북한의 김정은이가 지금 그 대외 자본을 유치해 가지고서는 외자로 경제 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 개성공단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이게 뭐 폐쇄가 되면은 당연히 외자는 안 들어오겠죠, 이제. 예. 그러면은 김정은의 경제개발 계획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예. 개성공단 직원들 54,000명 다 실업자 바로 되는 거고, 그리고 개성공단 직원들을 가족으로 갖고 있는 그 약 15만에서 20만 명의 개성 시민들 굉장히 어려움에 빠질 거고요. 전기나 지금 용수까지 그 식수까지도 우리가 상당 부분 공부하고 있는데 이거 중단되니까 개성은 그야말로 굉장히 개성 전체가 어려움에 빠지는 이런 효과도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그 부분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 이른바 경제특구를 이제 만들려고 하고요. 네네. 그런 상태에서 개성공단, 이것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폐쇄한다라면 사실은 북한의 외자 유치하고 경제특구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김정은이 가슴 아프게 생각할 겁니다. 김정은의 경제개발 계획에 노선을 바꿔야 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불안한데 누가, 북한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예. 자,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추가 도발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봐야죠. 왜냐면은, 이제까지는, 그 북한이 사실 우리의 방위태세도, 잘하고 있지만은, 이 중국의 어떤 그 억지에 따라서 중국의 입장을 생각해서 대남 도발을 자제한 측면이 매우 큽니다. 예. 근데 이제 요번에 사드 배치 이거 아무래도 이제 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한중 관계가 악화되고 한반도를 주변으로 한미일 대 북중러 삼각 그 안보 연합이 서로 대립하는 형국이 되면 북한은 그만큼 이제 중국의 눈치를 안 본다는 거죠. 그러면 북한은 오로지 중국에게 지금까지처럼 좀 중국에게 고자세를 비울 수는 없겠지만요. 중국과의 관계만 잘하면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대남 도발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자신감도 늘었잖아요. 인공위성을 소위 인공위성을 2번이나 연속 대륙간 탄도탄 실험을 했고, 근데 그걸 또 어느 정도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핵무장을 했다는 그 어떤 만용을 가지고 좀 더 대담한 도발을 할 수가 있다. 물론 사이버 도발 같은 게 제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거 외에도 엊그제 그랬던 것처럼 NLL을 침범한다든지 비무장지대 확성기나 정강판 타격한다든지 이런 거 우리가 다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실 근데 우리가 개성공단 폐쇄라는 것이 또 다른 측면에서 중국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북한에 대한 지지에 동참을 하라는 압박의 의미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홍 박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거는 그렇게 그 중국의 압박 수단으로서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우리가 좀 희망사항이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그걸 바라죠. 바라지만
요번에 개성공단 폐쇄는 사실 미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도리를 지키는 그런 측면이 더 강한 것 같고요. 미국은 지금 방금 뉴스에 나오듯이 그 미국 상원에서 세컨더리 보이코트 할 수 있는 예. 그 대북 제재안이 또 통과됐는데 일본도 아베 총리도 지금 뭐 대북 제재를 상당히 그 강한 정도로 지금 가져가고 있거든요. 예. 북한 사람 일체 뭐 일본에 못 들어오게 하고 선박도 못 들어오게 하고 예. 그다음에 북한을 다녀간 선박은 일본에 못 들어오게 하고 송금 규제하고 예. 이제 이런 그러니까 바로 행동에 일본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도 모범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예. 그런 측면에서 한미일 관계가 강화되는 데는 크게 기여하겠지만 그렇다고 중국이 이것 때문에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아주 고강도 결의안에 지금까지 반대하던 입장을 접고 예. 여기에 동의할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 왜냐하면 또 상황이 안 좋은 게 사드 배치가 또 같이 동시에 나와 있어가지고요. 중국으로서는 이제 한국에 대해서 우리가 우호적으로 할 필요성이 상당히 줄어드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한중 간의 무역 관계도 우리가 적자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1년에 600억 달러 이상씩 흑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한중 경제 관계는 중국도 중시하지만 한국에게 굳이 잘해줄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게 이제 굉장히 우려됩니다. 경제 상황도 안 좋은데. 그렇다면은 앞으로 남북 관계나 한반도의 긴장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오히려 지금 개성공단 폐쇄하면은 사실 북한 경제는 더 어려질 테고 그러면 김정은이는 주민들에게 보여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사일 쏘고 핵시험 했으니까 당분간 핵과 미사일은 안 할 수도 있지만 대남 도발 같은 걸 해서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켜서 독재 정권에 대한 주민의 불만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는 이런 그 국내 정치적인 속성으로 봐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더 커졌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만반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달 초에 또 한미연합훈련 또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뭐 SLBM 발사한다든지 뭐 단거리 미사일 발사하면서 계속적으로 또 구두로는 그 한미동맹 비난하면서 그런 목소리도 높이고 하여간에 긴장을 계속 가져갈 것 같습니다. 단지 5월 달에 그 당대회 할 때는 천연덕스럽게 아마 남북 대화하자, 개성공단도 다시 대개 협상하자, 또 뭐 북중 관계는 물론이고 북미 대화도 하자 이럴 가능성이 전 커 보인다고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일각에서는 그 개성공단 거기에 지금 우리의 공단 측 그러니까 이 개성공단 관리공단에 있는 우리 측 당국 인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중에서의 일부를 억류시킬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 2013년에도 사실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인질이나 뭐 억류 뭐 이런 표현은 안 했지만요. 그때 홍량호 국장이 아마 홍량호 본부장이 그 억류가 됐었죠. 그렇죠. 그 빌미가 뭐냐면은 뭐 밀린 임금 지불해라. 세금 안 낸 거 다 청산해라. 예. 그러면서 아마 요번에는 그 다시 개성공단 정상화하면서 향후에는 뭐 정치적 문제로 개성공단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개성공단은 그냥 꾸준히 외부 영향 없이 계속 잘 운영하겠다 이런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거기에 대한 그 배상을 해라 그런 차원에서 아마 뭐 시설이나 기계 같은 건 다 압수하고 아마 많은 금전을 요구할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지불할 때까지는 사실상 여기 남아 있어라. 그래서 실질적인 억류를 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이었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엔 당사자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개성공단 기업협회 입장인데요. 개성공단 기업협회 정기섭 회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지는 못하네요. 예, 저도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고서 이 인사가 이게 맞지가 않는데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예. 지금 개성공단 분위기 어떻습니까? 북측 인원은 지금 출근을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지금 그 공단에 지금 그 잔여 인원이 거의 회사마다 한 명 있거나 없는 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그렇게 간곡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최소한의 핵심 금형 같은 거라든지 또는 그 원부자재 완반 제품의 일부라도 그 좀 챙겨올 수 있도록 사람들을 좀 보내줘야 되겠다. 지금 연휴를 맞이해서 사람들이 전혀 없으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그 북측 인력이 협조를 안 해주면 우리가라도 실어야 되는데 한 명 이렇게 가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요청을 어제 간곡히 통일부 장관하고 면담 시에 드렸었는데 전혀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북한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안 보낸 겁니다. 예. 자, 그 철수 통보 받으셨어요? 언제까지 하라고? 예, 이번 주 토요일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또 하루 당겨서 내일까지 뭐 또 하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러면은 일단 내일까지 가지고 나오실 게 뭡니까? 원부자재하고 금형하고 아까 말씀하셨고요. 거의 못 갖고 나오죠. 일단 완제품 같은 거는 갖고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완제품뿐이 아니라 원부자재도 사실은 그렇죠. 갖고 나와야죠. 시기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우리만 입주 기업만 손실 보는 게 아니라 입주 기업하고 거래한 업체들까지 하청업체라든지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지금 대충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건 아직 산정도 못 해봤고요. 예. 참 개성공단 사업을 정리하고 중단하더라도 왜 이렇게 군사작전 하듯이 이렇게 해야 되죠? 오히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상황이 더 어려워질 텐데요. 자, 일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개성공단 기업협회라든지 그 기업들이 정부에게 바라는 것이 뭡니까? 정리할 시간을 좀 달라는 거죠. 그게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시죠? 업체마다 틀리지만 적어도 2주 정도의 시간은 2주 정도는 필요하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정부가 남북 교류협력 기금을 이용해서 피해를 최대한도로 보상하겠다라는 건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피해 보상이라는 거는 피해에 대해서 정부가 정책을 바꿔서 그래서 기인되는 기업들이 손실이니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정부 얘기는 그런 보상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액수가 너무 적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죠. 보험을 얘기하고 있고 보험이 지금 3분의 1 가입하지 않은 기업들도 많고요. 그게 한 3분의 2는 가입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보험 금액 자체가 초기 투자비에 30-4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기업들이 입는 피해는 그런 초기 투자비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 거기에 묶여있는 원부자재, 완반 제품의 손실이 훨씬 더 다대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 합하면은 남북 경영 보험 말고도 남북 경영 기금하고 이 보험하고는 다른가? 교류협력 기금하고 보험하고는 다른 거 아닌가요? 교류협력 기금에서 1조 원이 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보험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정부의 얘기는 남북 협력 기금에서 기업들이 입은 피해를 실사해서 보상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보험 얘기하고 있고 금융 지원 얘기하고 있죠. 금융 지원이라는 건 돈 빌리는 거죠. 돈 빌려주는 건데요. 옛날에 3년 전에 엄청난 범정부적 지원을 하는 것처럼 언론에 발표는 했지만 그 당시 전체 기업들한테 1,000억 정도 되는 한 업체당 10억 미만의 돈을 좀 빌려줬을 뿐입니다. 지금 정부는 대체 부지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지고 평균 월 임금이 111불, 미얀마 같은 경우에도 한 125달러,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도 한 110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40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캄보디아 같은 경우. 최저임금이 그렇죠. 최저임금이 그렇죠. 그러면 지금 150불 내는 거에 비하면 비슷한 거 아닌가요? 대체 부지를 만약 정부가 외국 이런 쪽에 우리가 알아본다면 어떠세요? 그 부분은
수습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저기를 해야 되겠죠. 수습이 그러나 된 다음에 그런 것들이 그 거래선하고의 관계 예. 이런 것들이 되게 일률적으로 쉽게 그 얘기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예. 그 대체부지를 통해서 예. 되는 데도 있겠지만 예. 안 되는 데가 훨씬 더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업체마다 좀 사정의 차이는 있지만 아마 60, 70%는 이 상태에서 저기 하면 뭐 도산이 불가피할 겁니다. 60, 70%가 도산이 불가피하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 생산 공장이라는 게 하루 이틀 사이에 만들어지고 뚝딱 뜨는 게 아니니까. 생산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 몇 년씩 걸리는데 예.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려면요. 예. 이제 대체부지가 갖고 몇 년 후에 그 생산을 한다. 그 사이에 기업들이 어떻게 버티죠?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이 기업의 입장도 계속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정기섭 개성공단 기업협회 회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영화로 뉴스를 읽어보는 시간, 시네마인 뉴스. 시네마인 뉴스 순서죠. 오늘도 영화평론가의 대부시죠. 오동진 평론가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연휴 잘 보내셨죠? 네, 뭐 서울에 계속 있었습니다. 서울에 물론 네. 서울에 제가 딴 데 가셨냐고 물어본 건 아니었습니다. 네. 뭐 많은 분들이 그 오가시니까요. 그렇죠. 네, 네. 저는 좀 이럴 때는 좀 텅 빈 도심을 좀 즐기는 편입니다. 그렇죠. 네. 자, 연휴 극장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뭐 속된 말로 좀 미어 터졌죠. 굉장히 특히 연휴가 길었기 때문에 고향을 일찍 갔다 오신 분들도 가족들 동반해서 극장을 많이 찾으시는 모습 봤고요. 역시 이 설날 그 대목 기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흥행순위 검사회전이 2월 3일 날 개봉을 했는데요. 예. 일주일 지났는데 벌써 지금 누적 관객 수가 지금 600만이 넘겼고요. 630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따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아주 초고속 흥행 질주를 하고 있고. 예. 네. 아무래도 그 아이들 영화들 쿵푸 팬더 3편이라든가 이런 애니메이션들 뭐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뭐 영웅의 탄생 뭐 이런 작품들도 박스오피스 상위에 랭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영화로는 캐롤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캐롤이요? 네, 토드 헤인즈 감독의 작품이고요. 이 작품이 비교적 흥행 순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5위에 랭크되고 있습니다. 6위, 7위는 한국 영화인 로봇 소리 그리고 오빠 생각 등등이 올라 있습니다. 네. 검사 회전이 어마어마하네요. 네, 예? 일주일 만에 좀 637만 명 정도를 모았거든요. 이야, 그렇게 재밌나 보죠?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요. 네. 아마도 이제 이 영화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영화의 지금 스크린 수가 1778개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1807개까지 됐고요. 제가 아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마 지루할 만큼 지겨울 만큼 말씀드린 네, 2,300개거든요. 전국적으로. 2,300개에서 1,800개까지 갔다는 얘기는 상영 횟수가 거의 만 회차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하루에 상영 회차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 상영 회차를 갖고 있고 지금 10위권까지 박스오피스는 새로 개봉된 영화들입니다만 22위권까지 확대하면 전주나 그 전전주에 개봉된 영화까지 극장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플로어 안에 한 번 이 극장가에 15편에서 20편 정도의 그 영화들이 유통되는데
2,300개 중에서 1,800개, 한 75% 정도가 한 영화를 걸고 있는 거죠. 아마 극장을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요. 검사회전밖에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검사회전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캐롤이라는 영화가 지금 12만 6천 명 정도 들었습니다만 스크린 수는 200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800개하고 200개 차이가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영화의 그 상업성과 이 대중성을 생각했을 때 검사회전이 훨씬 앞서가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격한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은 이렇게 영화 유통 과정에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명량이 개봉된 게 작년이었죠. 네. 그랬을 겁니다. 저희 요새 시간 가는 걸 몰라요. 그러면 자꾸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명량이 개봉될 때 물론 이제 1,000만, 1,200만, 1,700만 막 이렇게 막 올라갈 때 말이죠. 그랬을 때도 스크린 수가 1,200개, 뭐 1,100개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번엔 1,700개예요. 네, 1,800개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속된 말로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죠. 이렇게까지 가는 거를 이건 거의 고삐 풀린 망아지 수준으로 스크린 독과점이 지금 되고 있고요. 이건 제작사나 배급사의 문제라기보다는 극장의 문제인 거죠. 극장에서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사람들이 그 수익률, 이윤 추구에 대한 강박증이나 압박이 굉장히 심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영화의 다양성을 아무리 떠들어도 저 같은 사람이 그거는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장사가 될 만한 영화들을 우선적으로 걸겠다. 너나 할 거 없이 이런 것이고 다른 영화에 대한 기회를 별로 안 주는 거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0편의 영화로 한 800만 관객을 모으는 것하고 한 편의 영화로 600만 관객을 모으는 것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그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전략적으로 전실적으로 잘 운영하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아마도 직접 그 현장에서 극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한 편의 영화가 그 전 극장의 75%를 차지하는 거 이런 문제는 이제 그 대중적인 그 뭐랄까요 굉장히 큰 네. 문제 제기를 받고 있는 상황. 근데 사실은 저는 극장에 있어서의 이윤 추구도 문제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집단주의적 문화도 저는 거기에 일목한다고 보거든요. 네. 딴 사람이 봤는데 내가 안 보면 불안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문화적 요인도 저는 좀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드는데. 생각하면 딴 사람이 본 영화가 예를 들어서 한 편이 아니라 한 3편, 4편이면 레인지가 범위가 확대되겠죠. 근데 이제 그 딴 사람이 볼 수 있는 영화가 한 편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나도 그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의 논쟁처럼 들리겠습니다만 이 종류를 좀 넓혀주면 이 한 편 외에도 나머지 그 작품들도 경쟁력이 저절로 생겨서 일정 정도 생겨서 그 관객들을 추동하는 어떤 능력들이 에너지가 생깁니다. 이제 그런 기회를 전혀 안 주는 거죠. 예컨대 비교해서 못합니다만 강재규 감독과 중국의 펑샤오강 감독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예를 들면 한 번 관객을 모으면 2억 명 정도 모으는 중국의 유명한 감독이거든요. 2억 명. 거기는 그 펑샤오강 감독은 평균 관객 수가 그래요. 작품 만들 때마다 13억 인구니까. 근데 이 두 사람이 강재규 감독도 국내 유명 스타 감독이고 제작자이고요.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나쁜 놈은 죽는다라는 한중 합작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영화에 대한 평가는 사실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영화 평가는 차치하고라도 어쨌든 극장에 걸려야 그런 평가를 받거나 그 일정한 비교 우열의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보이질 않아요. 세상에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유명 감독들 또는 지금까지 어떤 경력과 업력과 제작 능력을 대중적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만든 영화조차도 극장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건 이건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자, 이제 연휴 끝났으니까 극장과 비수기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검사회전이 지금 일주일 만에 637만 명 정도를 모았는데 비수기니까 경쟁작이
또 없죠. 또 예를 들어서 흥행작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 검사 예전을 계속 극장에 이렇게 계속 온전시킨다면 제가 봤을 때 열흘이 안 돼서 1,000만 관객 모을 겁니다. 이건 인공적으로 1,000만 관객을 모으는 셈이 되는 건데 사실은 제가 듣기에도 이 영화를 굉장히 공을 들여서 만든 감독과 제작자 또는 이 영화에 투자한 배급사 민망해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 알겠습니다. 대해서. 네. 자, 오늘 어떤 음악 듣고 계시죠? 그렇게 사실은 좀 소외받은 영화 중에서 다이안 키튼과 모건 프리만이 주연을 맡았던 브루클린의 멋진 주말이라는 영화 있는데요. 그 영화에서 로드 스튜어트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노래 Have I Told You Lately가 나옵니다. 그 노래 골랐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노래 함께 들으면서 오늘 오동진 평론가는 여기서 작별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연휴가 끝난 목요일 아침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 지나면 또 주말이 오는데요. 어쨌든 이제 연휴 후유증에서 오늘 잘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